나는 평생을 회사에 바쳤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숫자를 맞추고 보고서를 썼다.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그런데 그날 CFO가 내 KPI를 소급으로 변경했다는 메일을 받았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내가 잊어버린 그 조항이 그녀의 실수로 발동됐다. 충격. 아니, 분노였다. 이제 그녀는 대가를 치러야 할 테니까. 내 이름은 김민준이다. 45살, 서울의 중견 IT 회사에서 재무팀 과장으로 15년째 일하고 있다. 회사 생활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 아내와 아이 둘을 부양하기 위해 주말도 없이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다. CFO, 박지은 이사는 5년 전 입사한 엘리트였다. 명문대 출신의 해외 MBA까지 그녀는 회사에서 스타였다. 하지만 그녀의 스타일은 가차 없었다. 성과가 없으면 나가세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처음엔 그녀의 리더십을 존경했다. 나도 열심히 했으니까. 작년만 해도 매출 목표를 120% 초과 달성해 보너스를 받았다. 그런데 그 보너스가 문제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항상 KPI를 조정했다. 시장 상황이 변했어요 라는 핑계로. 하지만 나 같은 평사원들은 그걸 따질 수 없었다. 계급 사회잖아. 한국 회사란 게 상사가 말하면 따르는 거지.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그녀가 내 작년 KPI를 소급 변경한 거다. 이유. 회사 재무 악화로 보너스 지급을 줄이려는 속셈이었다. 메일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귀하의 KPI 지표를 재검토 결과 목표 미달성으로 판정합니다. 미달성. 내가 밤낮 없이 일한 그 프로젝트가 미달성이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보너스는 아이들 학비로 쓰려고 모아둔 돈이었다. 아내가 여보, 이번엔 가족 여행 가자고 했던 그 돈.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다. 항상 그랬듯이. 회사 생활이 원래 이런 거지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옛날 계약서를 뒤졌다. 입사할 때 서명한 그 문서. 거기엔 한 조항이 있었다. KPI 소급 변경 시 직원은 계약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내가 잊어버린 그 조항. 그녀가 건드린 거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게 복수의 시작인가? 다음 날 출근길, 지하철에서 그 메일을 다시 봤다. 손이 떨렸다. 박 이사는 회의실에서 미소를 지으며 팀 여러분, 올해는 더 열심히 합시다라고 말했다. 그녀의 그 미소가 역겹게 느껴졌다. 15년 동안 나는 회사에 충성했다. 상사가 시키면 했고 동료가 도와달라 하면 도왔다. 그런데 그녀는 나를 숫자로만 봤다. 민준 씨, 당신은 그냥 톱니바퀴예요. 한 번은 그렇게 말한 적 있다. 술자리에서 웃으며. 그땐 웃어넘겼지만 이제 그 말이 칼처럼 박혔다. 팀원들도 비슷했다. 모두가 그녀를 두려워했다. 작년엔 한 여직원이 과로로 쓰러졌는데 그녀는 개인 건강 관리 못한 탓이라고 했다. 그 여직원은 결국 퇴사했다. 나도 몇 번이나 퇴사 충동을 느꼈지만 참았다. 가족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번 KPI 변경은 선을 넘었다. 소급 변경이라니.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는 일, 하지만 회사 변호사들은 그녀 편이었다. 이건 내부 정책 뒤라고 할 테지. 퇴근 후 집에서 아내에게 털어놨다. 여보, 회사에서 날 속였어.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만두자
건강이 더 중요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만둘 수 없었다. 아직 아니야? 그 조항을 떠올리니 분노가 에너지로 변했다. 인터넷에서 노동법을 검색했다. 소급 KPI 변경은 계약 위반 가능 맞아. 그녀가 잊어버린, 아니 모르는 그 조항. 내가 왜 그걸 잊었을까? 15년 동안 세뇌당해서 이제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다. 며칠 동안 고민했다. 그 조항을 이용해 소송을 걸까? 아니면 내부 고발? 마음이 복잡했다. 출근할 때마다 박 이사의 얼굴을 보니 속이 뒤집혔다. 그녀는 여전히 화려한 슈트 차림으로 커피를 마시며 지시를 내렸다. 민준 씨, 이번 분기 보고서 빨리 올려요. 그녀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내가 먼저 잘못했어라고 중얼거렸다. 과거가 떠올랐다. 입사 초, 나는 야심차게 일했다. 프로젝트 하나하나에 혼을 불어넣었다. 상사들은 민준이처럼 해라라고 칭찬했다. 그런데 박 이사가 오고 나서 달라졌다. 그녀는 숫자만 봤다. 인간을 안 봤다. 한 번은 내 아이가 아파서 조퇴 신청했는데 가족 일은 회사 밖에서라고 잘랐다. 그날 병원에서 아이를 안고 울었다.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KPI 변경 후 보너스가 날아갔다. 통장에 들어올 돈이 0원. 아내는 괜찮아, 다음에 라고 했지만 나는 괜찮지 않았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그 조항을 봤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금액은 작년 보너스의 3배. 그녀가 변경한 게 증거로 남아있었다. 매일 캡처, 모든 게 이제 선택의 시간이었다. 참을까, 싸울까. 심장이 터질 듯 했다. 결심했다. 변호사를 찾았다. 퇴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했다. 이 조항 유효해요. 소송 걸면 이길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이 희망이었다. 하지만 두려웠다. 회사에서 알면 해고될까? 한국 회사 문화에서 소송은 금기였다. 배신자 소리 들을 텐데. 그런데 왜 내가 배신자지? 그녀가 먼저 배신한 거잖아.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봤다. 큰아이가 아빠, 왜 피곤해 보여? 라고 물었다. 미안했다. 이 모든 게 가족 때문인데. 다음 날 회사에서 박 이사를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오만했다. 민준 씨, KPI 재조정 이해하죠? 회사 사정 때문에 나는 웃으며 네, 이해해요 라고 했다. 속으로는 곧 내가 이해할 차례야라고. 그 조항은 입사 때 노조가 넣은 거였다. 내가 잊어버린 이유. 회사 생활에 찌들어서. 이제 그게 무기였다. 소송 준비를 시작했다. 증거 모으기, 동료 증언. 몇몇 동료가 나도 피해봤어 라고 속삭였다. 분위기가 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실수가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다. 소송 서류를 제출했다. 노동위원회에. 그날부터 회사가 시끄러워졌다. 박 이사는 나를 불렀다. 민준 씨, 이게 무슨 짓이야?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공포가 스쳤다. KPI 변경은 정당해요. 당신이 왜? 나는 차분히 말했다. 이사님, 계약서 보셨어요? 그 조항,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가 잊어버린, 아니 모른 척한 그 조항. 회사가 발칵 뒤집혔다. 상부에서 압력이 왔다. 화해하자는 제안.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15년의 억울함이 폭발했다. 동료들도 지지했다. 민준 형, 잘했어, 누군가 말했다. 박 이사는 점점 고립됐다. 그녀의 엘리트 이미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보드 미팅에서 그녀의 실수가 지적됐다. 소급 변경은 위험해. CEO의 말. 내 마음은 복잡했다. 복수인가, 정의인가? 밤마다 자책했다. 이게 옳은가? 하지만 떠올렸다. 그녀가 나를 톱니바퀴 취급한 날들. 아이가 아픈 날, 조퇴 거부한 날, 이제 그녀가 대가를 치르는 거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아버지가 잘했다라고 말할 것 같았다.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에서 그녀를 봤다. 화장기 없는 얼굴, 피곤한 눈이 저는 회사 이익을 위해 그녀의 변명. 하지만 증거가 명확했다. 메일, 계약서. 판사는 계약 위반지라고 판정했다. 배상금, 작년 보너스의 3배. 그녀는 사직서를 냈다. 회사에서 쫓겨난 셈. 승리. 글쎄. 나는 여전히 회사에 있었다. 하지만 달라졌다. 상사들이 나를 다르게 봤다. 민준 씨, 의견 있으세요? 이제 내 목소리가 들렸다. 집에서 아내가 안겼다. 여보, 고마워, 아이들은 바빠 멋져, 라고. 그런데 왜 마음이 무거울까?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도 누군가의 가족일 텐데. 그녀의 후회 소문이 들렸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친구를 통해 들었다.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엘리트의 추락. 복수가 달콤할 줄 알았는데 씁쓸했다. 인간이란 게 그렇지. 다치면 다치게 하면서 사는 거? 시간이 흘렀다. 회사 생활은 안정됐다. 새 CFO가 왔고 공정한 사람이었다. 나는 승진했다. 과장에서 차장으로. 보너스도 제대로 받았다. 가족 여행도 갔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이게 행복인가? 하지만 가끔 그녀를 생각했다. 그녀의 실수가 내 인생을 바꿨다. 잊어버린 조항이 깨어난 그날. 만약 그녀가 안 바꿨다면? 나는 여전히 참고 살았을까? 심리가 깊어졌다. 인간은 한계에 다다라야 변하나 봐. 동료 모임에서 그녀 얘기가 나왔다. 박 이사, 지금 뭐 해? 프리랜서래. 후회한테 반스러웠다. 하지만 그녀가 먼저였다. 내 자존심을 짓밟은 건 그녀잖아. 어느 날 그녀에게서 메일이 왔다. 민준 씨, 미안해요. 그때 내가 잘못했어요. 읽고 삭제했다. 용서. 아직 아니야? 상처가 깊었으니까. 하지만 그 메일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도 인간이었다. 압박받고 실수한.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 왜 나였을까? 자문했다. 15년의 충성이 이렇게 끝날 줄이야.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산다. 회사 톱니바퀴가 아닌 나로. 그녀의 실수가 가르쳐준 거 잊지 마. 내 권리를. 이제 평범한 일상이다. 출근, 퇴근, 가족 시간. 하지만 그 사건이 내 안에 남았다. 가끔 꿈에서 그녀를 본다. 왜 그랬어요? 묻지만 대답 없음. 깨어나면 한숨. 회사에서 후배들에게 말한다. 계약서 잘 봐, 내 권리 지켜. 그들은 고개 끄덕인다. 내 이야기가 교훈이 됐다. 그녀는 소문으로
그녀가 작은 회사에서 다시 시작했다. 후회하며 산대. 인생이란 게 실수 하나로 바뀐다. 그녀의 KPI 변경이 내 인생을 바꿨듯이. 모든 게 끝난 지금 나는 자유롭다. 더 이상 참지 않는다. 말하고, 싸우고, 산다. 그녀에게 감사할까? 그 실수가 날 깨웠으니까. 하지만 상처는 남아. 가슴에. 당신이라면 잊어버린 조항을 깨울 용기가 있나?